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소리 벗고 팬티 지르려다가 음전에서 실패하고 결국 잠들었는데 아침에 장 마감을 보고서야 소벗 펜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베어마켓 랠리라도 내 계좌가 마이너스 30%라도 당장 오늘 하루라도 좀 즐깁시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지금 베어마켓 랠리라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 과거 약세장에서의 베어마켓 랠리를 분석해보고 경기 침체가 찾아와서 주당 EPS 예상치가 하락하면 대체 그러면 바닥은 언제일지 체크해보고 주당 EPS가 하락하면 당연히 줍줍기회인 이유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강세론자 콜라노비치가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고 결국 하반기에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견을 공유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파월의 발언에 또 주목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와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상승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초록과 빨강 양극화가 눈에 띕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반도체,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약세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는 경기 침체 우려와 바이든의 유류세 인하 발언으로 인해 최근 유가가 하락한 영향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최근 3.5%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081까지 내려왔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하락의 이유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23입니다. 극심한 공포 턱걸이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 과거 약세장에서 베어마켓 랠리 통계를 내보면 평균 15거래일 정도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약 8%에서 9%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먼저 과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지금과 비교하는 투자자들이 많죠. 이 시기를 살펴보면 베어마켓 랠리는 보통 10%를 넘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통 15거래일 안에 끝나며 아무리 길어도 40거래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00년 닷컴 버블을 살펴봐도 비슷합니다. 다만 닷컴 버블 땐 10%를 넘어가는 베어마켓 랠리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랠리 기간은 40일을 넘기진 못합니다. 화면의 차트는 나스닥이라 꽤 상승폭도 큰 것을 알 수 있지만 결국 추세선으로 보면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이고 결국 약세장에서의 반등은 V자 반등보다는 나이키 모양의 상승을 생각해야 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대폭락장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베어마켓 랠리는 10%를 넘기지 못하며 보통 40거래일 전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베어마켓 랠리도 마찬가지, 결국 하락 추세선대로 흘러가며 오르내림을 반복하지만 추세는 그대로 하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이는 댓글들을 보면 추세 이탈하는 반등일 때 좀 사라, 이렇게 충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저 빨간 원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넘치는 자신감으로 말이죠. 그리고 결국 함께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락장을 살펴보면 3월에 한번 베어마켓 랠리로 11% 상승을 주었습니다. 이때 제 계좌는 양전되었었는데 이때 제가 초고수여서 현금화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안 되니까 개인 투자자로서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올해 S&P 500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3월에 11% 베어마켓 랠리를 보여주고 마치 쓰리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저때 하락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추세로 따졌으면 저때 추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5월 말 7% 정도 짧은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고 그 이후 다시 현재까지 폭락을 보여주다 최근 4일 다시 반등을 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제는 저게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바닥인지는 2년 뒤쯤에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전망한다는 건 그냥 찍는다는 겁니다. 50대 50 확률로 그냥 찍어보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지금이 베어마켓 랠리라면 약 15거래일 동안 상승할 테니 7월 중순까지 상승을 보일 수 있고 약 8%에서 9% 상승을 보인다면 3,950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원칙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긴축 이후로 새롭게 걱정하는 불확실성 악재가 추가되었죠. 바로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기업들의 주당 EPS 역시 하락할 겁니다. 제가 멤버십 방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도 꽤 다루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실적 악화가 되고 그로 인해 결국 EPS가 하락하게 되면 지금은 결코 저평가가 아닐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대체 언제가 저평가냐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과거 경기 침체로 인해 EPS가 하락한다면 경기 침체가 끝날 때쯤 이 EPS 하락도 비슷하게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미 주가는 1년 전부터 꽤 반등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늦는다는 겁니다. 검정 원을 보면 EPS는 경기 침체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빨간 원을 보면 여전히 EPS는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주가는 약 9개월에서 12개월 전에 이미 바닥을 찍고 벌써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9개월에서 12개월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바닥일지 아니면 8월이 바닥일지 또 10월이 바닥일지 이걸 결국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언제가 바닥인지를 어떻게 알 것이며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미 웅덩이는 끝난 뒤라는 겁니다. 그리고 EPS도 주가와 마찬가지 길게 장기적으로 추세를 그리면 주황색 선처럼 우상향을 그리지만 실제 EPS를 살펴보면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 짤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저 EPS 하락 구간에 도망가야 할까요? EPS 바닥 찍기 9개월, 12개월 전에 이미 주가는 바닥을 찍었을 텐데 우리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인드는 거치식 장기 투자자 혹은 트레이더와 같습니다. EPS 역시 결국 올라갈 겁니다. 즉 좋은 기업들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혹시 이번에 EPS가 하락해서 S&P 500이 정말 3000포인트까지 간다? 당연히 결국 장기 투자자에게는 줍줍 기회인 겁니다. 우리는 곡소리를 내고 있을 때 진정한 강세론자는 여전히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올해 하반기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고 결국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콜라노비치는 연말에 4,800을 보고 있습니다. 이젠 저 역시 올해는 진짜 줍줍의 해로 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콜라노비치는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하반기에는 2.9%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게 연준도 심지어 4% 아래로 올해 쉽지 않다고 전망하는데 콜라노비치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참고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또 글로벌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이 현재 약 40% 정도 되며 10년 동안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다며 이게 결국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하반기엔 콜라노비치의 말대로 상승하길 바라봅니다. 다들 이번 하락장을 만나면서 아니 갑자기 한 번도 기회 안 주고 이렇게까지 될 줄 예상한 사람이 있나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안 잡히고 푸틴 자식이 이렇게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로 인해 연준이 50bp 인상 빅스텝,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나요? 연준도 올해 초에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댓글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은 유튜브에 댓글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그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달콤한 나의 도시님의 댓글입니다. 디벨로몽님 대단한 게 지난 2달 동안 매수 않고 다음 웅덩이 기간을 기다리고 있었단 게 마이너스 계속 보다 보면 추미하게 되던데 달러 보유하면서도 그렇게 기다린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본인만의 기준이 이렇게 중요한 듯 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저 역시 결과론적이지만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2, 3개월 동안 매수를 참고 있는데 너무 매수하고 싶은데 더 떨어질까봐 예측해서 관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이 투자 원칙을 오래 지키다 보면 결국 경제적 자유로 다가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매수하고 싶고 가끔은 내가 지금 이 최저점에 못 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원칙 때문에 참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원칙을 가지고 그게 웅덩이 매매법이든 아니면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든 최대한 길게 꾸준히 버티는 겁니다. 결국 원칙을 가지고 기다리면 줍줍기에는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가늘고 길게 가야 하는 겁니다. 천천히 오래 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결국 우리에겐 우상향 종목, 이런 하락에서 적립식 분할 매수, 10년 이상 장기 투자라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우리를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지지 말고 여러분한테 지지 말고 내 스스로 컨트롤해서 시간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길게 바라보고 천천히 가늘게 끝까지 갑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